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1월 2일이고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영혼, 소울 푸드가 아니라 미국의 영혼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미국의 아메리카의 소울 2024년도는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투다 제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이요. 그래서 이제 소제목 붙여놓은 것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 이 선거에서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미국의 소울에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사설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에는 때로는 멋있는 말도 있고 때로는 영혼을 담은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 역사적인 것을 세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되새기진 않겠습니다. 그냥 사설 자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선택이다. 이건 너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살아가는 그런 인물은 아주 드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그 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어떤 그 패러다임보다는 사실은 누가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느냐, 패러다임의 전환, 체제의 전환, 시스템의 전환보다는 뭔가를 강조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2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에들라이 스티븐슨 대결, 그리고 96년도에 밥 돌과 빌 클린턴, 공화당 민주당, 이런 민주당 공화당 사이의 차이점도 뭘 더 강조하느냐,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나라 체제 자체를 확실히 확 바꿔버려 이런 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념 이런 것들이 강했던 64년도에 린든 B. 존슨 과 베리 골드워러, 이 두 사람의 대결도 그랬고 1980년도에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 같은 이념적인 경쟁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상 시스템 자체를 확 바꿔봐,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서로 뚜렷하게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양측 모두에서 게임의 규칙, 어떤 룰 오브 게임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2024년도가 그만큼 체제, 패러다임의 전환, 게임의 규칙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인가, 그 정도로 미국의 영혼을 결정지으는 중요한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24년도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이 대결에 비유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는, 예전에 막 공산주의 한창이고 이랬던 때도 아니고 레이건의 아주 보수주의를 들고 나왔었던 그런 때보다도 더 강렬한 지금 올해의 선거인데,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졌죠. 질 줄 몰랐는데 졌습니다. 그 뒤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완전히 사람들이 당혹해할 만큼 그 정도로 충분하고도 충분하게 혼란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지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선이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모르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을 했어야지 되고, 처음엔 좀 말을 들었잖아요. 주변 사람들 말을, 초기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말을. 그래서 지진이라기보다는 당혹스러울 그럴 정도의 혼란이었는데, 그러므로 올해 선거가 미국의 영혼의 전쟁이다, 이 범주에 두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합리적이다. 2016년과 2024년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예전에 60년대, 50년대부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수십 년을 넘어서
아주 옛날 1860년 그때 남북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은 올해 치르는 선거에서 체제, 미국 체제 자체가 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체제 자체에 대한 투표는 뒤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할 일, 그리고 다른 기타 후보들이 할 일부터 설명을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지 될 시점입니다. 알고냐? 아들 부시냐? 여기서 떠나서 수정헌법 14조 의사당 폭동 사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가 미국의 반란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야? 이런 것.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가정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렇게 된다면 아니야, 그게 뭐 사람들에게 말로 그랬지, 표현의 자유지, 가서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한 거겠어? 결과야 어떻게 됐던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 법적 논쟁이 미국인들이 목격하게 될 가장 논쟁적인 선거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에 또 나올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에 참여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요즘처럼 날이 갈수록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그게 전혀 연방 그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해야지 되겠어 하는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 아직 후보에 나온다고 결정하진 않았지만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메릴랜드 주의 한국의 사위 레리 호건, 임기 제한으로 더 이상은 주지사를 하지 못하는 레리 호건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에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3당의 필요성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뭐 아무것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해서 뭉쳐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또 제3의 후보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나서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있잖아요. 또 코넬 웨스트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유명한 학자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선거도 모든 선거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최종적인 두 명의 후보잖아요. 한 사람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하기를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대표하는 대통령, 또 한 사람은 이 체제, 게임의 규칙이잖아요. Rule of Game. 이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하는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인 선택을 미국 사람들은 영혼의 전쟁에서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나는 군대를 거리에 동원을 할 거야. 아주 제3세계에서 보는 거죠. 군대라는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두는 게 군대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에게, 자국민에게 군대를 향해서 지난번에 하려고 시도했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힘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그리고 초선 대통령이었으니까 주변에서 말려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심을 것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를 거리에 배치하는 반란법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발동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본인과 가까이 일하다가 본인에게 일해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안 될 사람이에요, 너무 데인저러스해요 하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던, 공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존 켈리 첫 번째 비서실장 군 출신의, 그리고 전 합참의장 마크 밀리, 뭐 교수형에 처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는 트럼프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겠다고 반복적으로 서약합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 결국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연방 법무부를 원하는 사람들 심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심었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성공할 사람들을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 법무부를 개인 복수를 위해서 이용할 것이다. 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이든 범죄 패밀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윌리엄 바나 존 켈리나 마크 밀리가 바이든의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체제를 다 뭉개버리고 하겠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충성심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은 연방 공무원에 두지도 않는다는 것. 장관이 되었건 중간 직책이 됐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원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버린다면 트럼프가 재임한 뒤에 그를 견제할 수 있어. 첫 번째도 좀 견제를 했었잖아.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에서 이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졌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말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굉장히 미국의 영혼이 갉아먹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경제 상황, 두 번째는 트럼프 자신의 재판인데, 이게 유권자의 분위기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12월 달에 연방준비제도가 올해부터 3월 말부터 maybe 늦으면 6월부터 이자율을 내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숫자가 좋아지는 걸 보기 시작할 겁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 45% 정도만 돼도 재선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히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어떠한 개입을 했었다, 그게 영향이 있었다 하는 거기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닌 그 무당파의 유권자들은 주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러니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이 너무 후져져가지고, 후져졌다고는 안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은 민주주의의 미래 이런 게 아직까지는 유권자 마음에 저 깊은 곳까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 더러우면 어때? 돈 받나? 세금만 적게 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국민이 이렇게 된 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트럼프가 재선됐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선거는 11월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미국에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이런 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 체제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처럼 급한 숙제, 과제는 없다 하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오늘 사설입니다. 미국의 영혼을 위한 2024년 전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